친절함. 탈무드에서는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식료품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신체적 지원 행위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과 같은 정서적 지원 행위가 포함될 수도 있다. 또 탈무드에서는 친절한 사람은 자신에게 편리하지 않더라도 항상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들은 항상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않는다. 탈무드에서도 친절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즉, 대가를 얻기 위해 친절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대신 우리는 단순히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친절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친절함을 베푸는 사례는 대부분 이런 식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하기, 인내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말 건네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기. 또 친절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직함. 탈무드에서 말하는 정직은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관계부터 비즈니스 거래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직한 사람이 좋은 사람인 이유는 뭘까? 정직은 유대교에서 근본적인 미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탈무드에서는 정직한 사람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친다. 정직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정직할 때 우리는 그들의 신뢰와 의견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탈무드에서 정직은 좋은 사회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정직하지 않은 사회는 두려움과 불신에 기반한 사회이며 정직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필수적인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탈무드에서는 정직이 그 자체로 보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정직한 사람은 좋은 평판을 얻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탈무드에서는 좋은 이름이 큰 재물보다 낫다고 말한다. 탈무드의 정직성에 근거하여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직접 관찰해 보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다른 사람을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가족과 친구가 누구인지 알아봐야 한다.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우리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다. 그 사람의 가족과 친구들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겸손. 탈무드에서 겸손은 위대함의 표시라고 말한다. 한 번은 야나의 왕이 시장을 걷다가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한 남자를 보았다. 왕은 그 사람에게 왜 그런 옷을 입었느냐고 물었다. 그 남자는 나는 학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왕은 깜짝 놀라며 선비인데 그런 옷을 입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선비란 자신의 무가치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위대함은 부나 권력이 아니라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준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학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만큼 겸손하며 이러한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함의 표시다. 다음은 겸손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이다. 그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또 자신의 성취에 대한 공로를 스스로 인정하는 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편인지도 확인하자.
겸손한 사람은 자신보다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서도 항상 새로운 것을 기꺼이 배우려고 한다. 이들은 항상 배울 것이 더 많으며 한 사람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또 그들은 자신의 성취에도 겸손하다. 그들은 자신의 업적이나 성취를 남에게 자랑하지 않으며 자신의 성공의 노력, 운, 다른 사람의 도움 등 여러 요인의 조합에 의한 것임을 이해한다. 또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 겸손한 사람은 사회적 지위, 재산,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존엄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는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제쳐두더라도 항상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는다. 그들은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에 이를 실천에 옮긴다. 자제력. 자제력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이유가 뭘까? 자제력은 강인함, 성숙함, 도덕적 성품의 표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탈무드에서는 너는 누가 강할 것 같아? 라는 질문에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이 강함이다. 라고 답한 문장이 있을 만큼 자제력이 있는 사람만이 강인하다고 여겨진다. 랍비들은 또한 자제력이 도덕적인 삶을 사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랍비 아키바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가올 세상의 일부가 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을 정도다. 탈무드에 따르면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성숙함과 강인함의 징표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자제력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도와준다. 또 자제력은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이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가 나면 의도하지 않은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질투심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방해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자제력은 행동하기 전에 한 발짝 물러서서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줌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자제력은 균형 잡힌 삶을 사는데 필수적이다.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면 과식, 과음, 약물 사용과 같은 건강에 해로운 행동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제력은 유혹에 저항하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자제력은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예를 들어 화가 나면 파트너나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자제력은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더 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책임. 탈무드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야생동물과 같다라는 문장이 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을 때 본질적으로 인간성을 포기하고 동물처럼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탈무드에서 말하는